우리 국민들이 이번 소식을 접하면서 많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을 들려고 하지만 잠을 못 들게 되면 굉장히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이런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 장애를 방치하면 또 다른 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면 장애 원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밤마다 찾아오는 고통. 권영삼 씨는 가장 편해야 할 잠자리가 괴롭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요.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상당히 낮에도 힘이 들고 또 저녁에 오면 너무 힘들어요. 아빠 진짜 심해요. 이런 아빠에게 아들이 할 말이 네, 있다는데요. 공부하다가 잠깐 나올 때만 느낀 건데 놀랄 정도로 진짜 너무 심해. 아들이 놀랄 정도로 심하다는 그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드르렁 드르렁 코를 많이 고시죠. 코 방구는 큰 병이겠냐 이런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데요.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일하는 것 자체에서도 조금 그리고 또 화가 좀 많이 나고 짜증이 나고 몸이 피곤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권영삼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아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 혀가 이게 뒤로 말린 거잖아요. 혀의 모양이 수면과 관계가 있을까요? 혀가 뒤로 말리면 숙면을 못해요. 호흡에 자기 혀가 방해를 줄 수 있거든요. 뒤로 말리면. 혀가 기도를 막아 호흡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드는데 잤는데 한 3, 40분? 어쩔 때는 새벽에 많이 깨고요. 새벽에 또 많이 깨고. 네. 자고 나서 2번 이상의 뇌파가 깨면 수면장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많이 뒤척인다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수면장애 환자일 가능성이 무지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소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수면 장애 때문이라는 것. 자, 권영삼 씨의 수면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보십시오. 몸이 불편한지 계속 뒤척이고 몇 번이나 깨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검사 후 뇌파를 확인해 보니까 잠을 잘 잔 사람의 뇌파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진한 게 있었는데요. 보이세요? 네. 뇌파가 진하다는 거는 많이 깨면서 자는 거예요. 주무시는 동안에 깨는 뇌파가 많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상태는 심각했는데요. 예. 수면 장애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수면 장애로는 불면증, 호흡 장애, 기면증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재작년에만 36만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다리가 아파 도통 잠을 자지 못한다는 한 주부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더더더 떨다가 앉았다가 아프니까 내 앉았다가 누웠다가 막 다리도 이렇게 떨었다가 하다가 날 세우는 거지 뭐. 주로 수면 중에 다리가 저리고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종종 깬다는 김순희 주부. 이유는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은 김순희 주부는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진단까지도 받게 혈압약을 됐습니다.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면은 혈압재니까 막 170, 200까지 올라가니까 그동안 정상 혈압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고혈압 판정은 더 큰 충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처음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정도지만 심해지면 고혈압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지난 방송에 나왔던 또 다른 수면장애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이런데 내가. 밤마다 다리를 주물러줘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매일 밤 이렇게 저린 다리를 주물러준다는데요. 쳐야지만은 풀어지면 이제 그때서 잠드는 걸 보고 내가. 그런데 하지불안 증후군과 고혈압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병도 얻었다는데요. 부정맥인지도 몰랐고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한번 재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뛰어요. 부정맥이 좀 있다고. 부정맥이 생기면서 챙겨 먹어야 할 약이 3종류나 되는데 이제는 또 다른 병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수면장애에 걸리면 심장과 뇌에 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하나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뇌 같은 경우는 가볍게는 피곤, 하숙기능 장애, 우울증, 불안증, 치매, 뇌졸중, 심장 같은 경우에는 혈압부터 부정맥, 심근경색 같은 심장이 악화될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자, 일상생활에서 수면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자기 전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서 체온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잠들기가 쉬운 상태가 되고요. 또한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셨다가 수면 장애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즘 뭐 이런저런 소식 때문에 저도 밤잠 설치는 경우가 종종 예. 있거든요. 특히 이번 사고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서 TV, 뭐 온라인, 뭐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뉴스 속보가 전해지다 보니까 그런 걸 지켜보다 보는 과정에서 일상에서 업무에서 또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일상으로 좀 돌아갈 또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수면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전해주시죠. 예, 요즘은 이 휴대폰에 수면을 도와주는 어플도 많이 생겼는데요. 네. 일단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말을 신어서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특히나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수면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때 예,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오래 자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하니까 일찍 잠자리 드셔야겠습니다. 예. 이 병증으로 여러 가지 수면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잠이 못 들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특히 요즘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생각이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잠이 들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이럴 때는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누워있기보다는 잠시 일어나셨다가 다시 잠들기 시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네, 이렇게